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의를 수용을 했고요. 더불어서 민정수석도 교체를 했습니다. 이 일련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이자 수사기소분리 TF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그 사의 표명 조금이라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의 표명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전혀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네네네. 그래요. 아무튼 자, 이 그 사의 표명을 했고 청와대는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제 이제 실시간으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사의 표명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예. 그동안 정치적인 발언, 행보 많이 하셨는데 사의 표명 역시도 좀 정치적인 그런 형태로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봤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우선 그 사의 표명하는 할 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뭐 일반적 공무원의 것이라기보다는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 같은 느낌을 많이 주셨고요. 뭐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한다 뭐 이런 대목이라든지 이런 거 뭐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거라든지요. 예. 네, 그리고 사의 표명하는 방식도 예. 언론에 먼저 이제 공개를 하는 식으로 하셨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인상을 좀 강하게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계에 뛰어들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정계에 뛰어드는 타이밍을 언제라고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재보궐 선거 후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바로 어떤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재보궐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재보궐 선거에는 윤석열 요인은 별로 변수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뭐 이 윤석열 총장의 네. 사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또 활용하려고 하겠죠. 어떤 정당 쪽에서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영향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근데 윤석열 총장 본인이 뭔가 선거와 관련해서 뭔가 메시지를 낸다든지 뭐 저기 우회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당장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행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좀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 아니냐라든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정도 계산은 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그 윤석열 총장 사의 표명 후에 이제 검찰에 혹시 추가 움직임이 있을까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의원님? 아닙니다. 어제 뭐 소식을 듣고 뭐 따로 제가 뭐 알아본다든지 하진 않았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검찰 내부에서도 좀 평이 갈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조금 시기나 상황 또는 방식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잘했다는 분들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 사의를 수용함과 동시에 그 민정수석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지금 그 이 청와대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자세한 내막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신현숙 그 민정수석이 지난번에 사의를 표명했고 복귀를 했지만 아마 그게 이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복귀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보도는 나왔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유를 준비하거나 대비는 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완전 복귀가 아니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다는 보도는 그 전부터 나왔으니까. 네. 그건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냐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날짜가 딱 겹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이제 그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징계가 이걸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이런 또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징계의 효력이 지금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징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징계 효력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가 진행 중인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윤석열 네. 총장 사의 표명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른바 수사청 설치 아니겠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그거를 명분으로 대셨죠. 그러니까요. 네. 자,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언론이 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 거다 이렇게 지금 뭐 거의 단정적으로 보도하던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뭐 특별하게 또 인위적으로 속도 조절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은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고 조율하는 작업들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 당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3월 중 발의, 6월 중 처리.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네.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의견 수렴하고 세부적으로 다듬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소요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지수라서 네. 하여튼 그런 작업들을 좀 탄탄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하실 때는 성안 작업도 거의 완료가 됐다고 저희한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수사청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안 작업이 끝났고요. 예. 그런데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같은 후속 법안들이 있어요. 또 그런 정비가 필요한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순 안 되게 좀 다듬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성안 작업이 이제 수사청 법안의 경우 1차적으로 끝났지만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이제 다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발의 시점이 보궐선거 이후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섣부르게 그럴 것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예. 전문가 의견 수렴, 그다음에 부처들 간의 협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지 이게 달린 문제라서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 질문을 다시 드린 건데요. 근데 뭐 저희가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고 네. 또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발 네. 속도 조절론이 나왔을 때 네. 그때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진행을 하던 김태년 원내대표부터가 속도 조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때 당시에 당의 기조나 모습으로 본다면 어떤 시점의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나타났던 모습과는 약간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위적으로 뭔가 속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된다라는 건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을 담담하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겁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사청 설치라고 하는 큰 방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예. 또 수사권 남용의 방지를 위한 여러 기관들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었던 거고요. 예. 뭐 윤석열 총장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사의가 이 논의를 진행하는데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언론 인터뷰나 이런저런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면 내가 미워서 수청 설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식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검찰개혁 방향입니다. 네. 그리고 20대 국회 때도 저희가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예. 향후에는 이제 2단계를 가야 된다라고 내부적인 공감대를 이뤘었고요. 예. 21대 국회가 돼서도 이제 그 과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었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검찰총장을 밀어서 그런 것이다. 또는 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요. 예. 한간에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6월에 법이 통과되고요. 시행을 대충 1년 유예한다면 네. 뭐 정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 그 사이에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임기를 만약에 다 채운다 그래도 떠난 지 한참 뒤에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캘린더 상으로 보더라도 또 스케줄 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아, 그래요? 어제 민변이 그 네. 수소창 설치는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요지의 입장을 냈고 오늘 보솔론이 이걸 대서특필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민변 입장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꼭 수소층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표명을 한 걸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네. 그 큰 방향은 흔들림 없이 계속 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리를.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후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선거 이후로 미뤄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선 문제가? 보통 그리고 법에 정한 절차를 보시면은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구성에도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돼서는 그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3배수 정도로 추천을 하게 되겠죠. 예. 그 과정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서요. 어차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총장들이 임기를 마치는 경우에 보더라도 예.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물리적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게 뭐 이제 선거와 연관해서 뭐 시기를 조율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는 굳이 꺼낼 이유도 없는 거네요. 실무적으로. 실무적으로도 그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